어제 저희 뉴스 탑10 끝머리에 연평도 쪽에서 북한이 우리 함정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다는 것 때문에 연평도 주민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북한이 발뺌을 하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이런 발뺌을 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쏘았을 텐데. 네, 군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NLL 주변에 포 사격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포사격의 특이한 점은 우리의 배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겨냥한 두 발의 포탄을 날렸다. 이 부분에서 새로운 형태의 도발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잠깐만요.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저 관련된 소식을 보니까 우리 NLL 남쪽에 우리 영해에 있는 함정을 향해 포탄을 쏘았는데 불과 150m 떨어졌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조준 사격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때는 해무가 좀 자욱했었고요. 실제로 저희 함정이 맞아서 격침될 뻔한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군 당국에서는 확실하게 조준 사격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의 어떤 도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진짜 뭔가 큰일을 한번 벌여보겠다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 킬로미터를 날아온 포탄이 150m 옆에 떨어졌다면 저희가 무슨 화살 던지기 게임 했을 때 10점은 아니지만 9점은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정조준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뺌을 하고 있다. 저는 궁금한 것이요. 북한이 발뺌을 해도 그냥 할 리는 없고 뭔가 비빌 언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런 거죠? 두 가지 근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공교롭게 우리가 북한의 포사격을 감시하는 레이더가 작동이 하지 않는 사각 시간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포사격, 그 장면을 포착하지 못했던 것.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포사격을 했는데 우리가 대응 사격을 두 발을 맞고 5발을 쐈는데요. 5발을 쏜 지점이 그 포사격이 날아온 지점으로 쏜 게 아니라 북한의 경비정 쪽으로 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남한 쪽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책임 전가를 하려는 그런 술책을 쓰고 있는 거로 판단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북에서 우리 함정을 향해서 겨냥해 쏘았는데 안 맞았잖아요. 근데 우리 레이더가 꺼졌어요. 그러니 포탄이 날아온 궤적을 딱 녹화한 그 기록이 없으니 자기들은 안 쏜 거라고 발뺌을 하고 우리가 대응 사격을 북한 함정으로 하니까 니들이 먼저 쏘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이 딱 그거군요. 네, 딱 저 말입니다. 5월 20일 오후 우리가 연평도 근해 함정에 포탄을 발사하였으며 제놈들이 맞대응 사격을 한 것처럼 없는 사실을 꾸며냈다. 이렇게 오히려 저를 적반하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맞대응했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먼저 쏘아놓고 맞대응한 것처럼 꾸몄다 그 얘기죠? 그렇죠. 남북관계 긴장의 모든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전형적인 북한의 기만술책입니다. 선불지들, 그러니까 교례 해군, 우리 해군을 말하는 건데 선불지를 해댔다, 기만극이다. 그러니 남쪽에서 먼저 쏘았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결국 우리가 레이더 기록이 없다는 것이 빌미가 된 건데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북한이 우리가 레이더 기록 없는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한 거죠? 네, 그게 바로 우리 군에서 정확히 밝히지 않는 대목입니다. 바로 군과 군이 어떤 현재 무력으로 충돌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단초는 하나가 있습니다. 자, 단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김민석 대변인이 정확히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레이더라는 게 24시간 작동하지 않는다. 그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고 그 사각지대를 북한이 교묘하게 파고든 것 같다. 그런데 김민석 대변인 아래쪽에 있는 걸 보면요. 가끔 시스템 상황에 따라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아니 우리 레이더가 24시간 불철주야 도는 게 아니라 잠시 쉬기도 하는 건가요? 그 레이더가 열을 많이 받을 경우에 한 2시간 정도 쉬는 시간이 있다는 게 근데 그 정통한 소식통의 얘기입니다. 쉬는 시간 북한이 어떻게 알아내는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그럼 또 저희 안보 공백을 좀 노출한 거 아니에요? 최근에 북한이 어떤 무인 정찰기를 돌리면서 우리의 어떤 포, 그다음에 상대방을 향한 방사포들이 어디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 드려볼게요. 하태현 차장께 좀 답을 좀 해주십시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요. 오래전부터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만약에 북이 우리 쪽을 포격해 오면 도발 원점 플러스 그 지원 세력 플러스 그에 상응한 표적까지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응징하겠다 했는데 도발 원점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네, 저 부분은 우리 군이 반드시 해명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네. 안보 불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해안포 딱 두 발이라고 하지만 그 두 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포격을 했다는 거죠. 그 짧은 시간 포격을 했기 때문에 그 두 발을 잡아내는데 기술적으로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휴전선 부근에 너무나 많은 그런 네. 야포들이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포들은 한 번에 어떤 사전에 예고 없이 갑자기 포 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전에 몰랐다. 이런 변명으로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이 철저한 대책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군은 이제 우리 국민에게 설명도 해야 되고 정말 대안도 마련해야 되겠네요. 레이더가 뜨거워져서 멈춰야 하는 시간이 뭐 한두 시간 있다. 그거 저도 처음 알았지만 북한이 알고 있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어쨌건 오늘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렇게 북을 향해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연평도 인근 우리 측 함정에 대한 화력 도발이 자신들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억지 주장은 도발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한 뻔뻔한 거짓말이면서 국제사회 우선거리에 불과합니다. 또 계속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하게 북한을 꾸짖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좀 챙기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좀 다소 머쓱하게 돼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시했죠. 네,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긴급 네. 소집해서요. 사실은 네. 저 부분도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젯밤 6시 상황이었죠. 오후 6시 상황이었는데 저 정도면 만약에 우리 배가 만약에 격침을 당했다. 네. 그다음 상당히 심각한 안보 위기로 빠져들 상황이었는데요. 네.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국가안보실장 김장수 실장의 사표 처리됐었죠. 그리고 6일째 장관 외유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NSC 네. 회의가 열리지 못했고요. 외교안보 관계 장관회의 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뒤늦게 열려서 단호한 대응을 밝혔지만 사실은 실기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보 상황 어떻게 우리의 그 국가정보원장과 청와대의 안보실장의 공백 시점을 딱 맞춰서 쏘았는지 북한이 생각보다 우리를 많이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레이더가 잠시 작동이 안 되는 그 시점까지 정확하게 알았는지 어쨌건 잊지도 않은 것을 만드는 기만극이라는 것까지 가당찮게 내놓은 것까지 확인했습니다.